앞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물건의 인정, 신규 생성을 인정을 하겠다는가 말겠다는가 이 부분하고요. 합치기 쪼개기의 불인정, 요게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합치기 쪼개기는요, 쪼개기의 불인정은 물건 생성의 불인정이기도 하지만, 합치기의 인정 불인정은 물건 생성의 인정은 하지만 붙이는 걸 불인정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물건 자체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걸 붙이고 쪼개는 걸 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있고, 아니고 그냥 이 물건은 그냥 없어, 그냥 이 물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 생성의 불인정과 합치기 쪼개기의 불인정이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생성의 불인정의 부분에는 도정법 77조에 있는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어떤 거를 이거가 물건이 있어 없어 요걸 산정하겠다는 거죠. 요 산정하는 기준에는 요 주택 등 분양권을 받을 산정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뭘 따지느냐, 요 16조 2항이 구역 지정이거든요. 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요 날을 전후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요 날을 전후로 따져서 뒤에 보는 물건들의 권리의 산정을 줄 거냐 말 거냐를 따지겠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보기에 투기가 우려된다, 그러면 구역 지정보다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나서 요 구역 지정 요 사이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별도로 고시를 해서 그 고시한 날을 별도의 기준일,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하겠다. 근데 그것도 전제는 있죠.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이죠. 그래서 물건의 권리가 인정이 될 거, 산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기준은 구역 지정일. 그게 아니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일 또는 구역 지정일 전에 그 어느 한 날짜를 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기준 딱 잡았을 때 어떤 물건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물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필지 분할.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 다세대 전환. 하나의 대지범위란 말씀드렸죠. 건물이 여러 개 필지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게 합해져서 요 용적률을 먹어서 이 건물이 지었을 때 요를 하나의 대지범위, 필지는 여러 개지만,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에 가서 물건을 딱 띄워보면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여러 개 필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 개 필지가 있는 경우를 하나의 대지범위라 불러요. 요 하나의 대지범위를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이후에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분리. 이런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나대지에 새로 건축해서 다세대를 새로 신축하는 경우,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파는 물건들인데, 이제 사고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이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신축 물건들은 이제 이거에 의해서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냐 이전이냐 이제 이런 복잡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신축 물건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내가 내 물건에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인정된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붙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모은다는 거는 합치기라는 거죠. 합치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80제곱미터야. 그러면 10제곱미터를 붙여서 90제곱미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10제곱미터를 붙여서 이 총 가액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었죠. 제 수업 들으신 분 아시죠? 권리가액은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 이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에 대한 정의인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뭐냐, 권리가액은 딱 이렇게 정의가 이래요. 권리가액은 종전 토지의 총가액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총합하는데, 근데 요거는 빼라. 뭐는 빼라. 이렇게 뭐는 빼라를 금지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했죠. 금지 규정을 정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라고 정하고 있고, 그렇게 정하는 거를 뺀 나머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넣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럼 권리가액에 포함되는 게 어떤 건지 봐야겠죠.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권리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어떤 거냐, 그게
제가 금지 규정이라 표현한 게 딱 요거예요. 권리가액을 정할 때는 딱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딱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해당 구역 안에요. 그럼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10개 중에서 이 1, 2, 3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빼버리라는 거죠. 빼버리라는 뜻은 나한테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민법상의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일부 취득, 공유 취득, 그 다음에 토지만 하나 되짚으면서 분리 취득, 건물과 분리 취득, 그 다음에 분할 취득,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취득해서 합하면 됩니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8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90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데 10제곱미터가 부족해요.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 거를 그 구역에서 어떻게든 10제곱미터 찾아내서 그걸 붙이시면 돼요.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는 거면. 그럼 이제 그런 일을 하기가 어떤 사람이 편하겠어요? 조합에서 일하면 편하겠죠. 왜요? 조합에 있으면 그 권리 내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굳이 조합에서 일을 해야지만 그걸 아나? 우리는 뭘 하기로 했죠? 나중에 그것도 보여드릴 테지만, 해당 구역에 투자할 때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 조소와 토지 소유권을 다 떼어보기로 했죠. 다 떼어보면 우린 내역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역을 딱 보면 아파트 못 받는 사람들이 물건들이 쫙 있어요. 그 물건들을 딱 봤더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들을 조금씩 사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 중에서 요것만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꽤 많아요. 해당 어떤 재개발 조합에 가서 조합장하고 친하게 지낸 다음에 조합원 명부나 연락처를 받아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들만 살살 긁어 모아서, 근데 본인들은 아파트 못 받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만 골라내서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서 묶어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거죠. 요게 권리 산정에 대한 개념이고, 권리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현금 청산인데, 그런 것들만 아니면은 붙여서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권리를 불인정할 거냐, 그러면 이게 들어온 거를 떨어뜨릴 것이냐 붙일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요, 붙어서 아파트 하나 받는 물건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80이야. 부족해요. 그럼 이 물건을 붙이면 돼요. 여기 붙이면 돼서 내가 온전히 사서 붙였더니 요게 떨어져 나가는 게 권리 산정의 불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야, 너희 두 명이랑 칠 때 너희 둘 아파트 한 채 받아. 이렇게 이거를 공동 분양 대상. 그래서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본다 이거죠.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권리를 불인정하는 거는 권리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이건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인정하지 않거나 권리 자체를 포기시키거나 현금 청산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정을 하되 여러 명을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도 또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도정법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본다. 의결권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한 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떼어서 안 주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붙인 상태에서 그냥 여러 명을 아파트 한 축에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다세대로 바뀌어서 거래는 되겠지만 이건 한 채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분양시청자가 한 세대 가족이라는 얘기죠. 아까 보여줬던 법 39조 1항 2호였죠. 기억나시죠? 앞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 피치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거. 단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할된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인정을 하되 아파트를 한 채 주는 것으로 끝나겠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까 어떤 이제 법에서 말했던 권리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이것도 똑같이 연장선이네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만 보겠다는 거죠. 이거 계속해서 하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필지 분할한 거, 토지와 건물을 준공이네요. 이거는요. 준공 이후에 분리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요거를 준공 이후에 분할 취득한 거. 다른 건 다 권리산정 기준인데 요것만 준공이라고 표현해놨네요.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신축한 거. 이런 것도, 이것도 참 웃기네요. 요것도 어폐가 있죠.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동 분양 대상이라고 해놓고
저 위에서는 도전법에서는 분양 대상 권리 산정 기준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상충되죠. 조례에서는 합산해서 한 개 해주겠다고 했고요.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법하고 조례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법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삭제시킨 게 맞겠죠. 조례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조례는 권리 산정 기준의 이후에 신축한 경우는 공동 분양 대상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법에 아까 보여줬던 법의 77조에 안 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자꾸 보여드리냐, 권리를 불인정하겠다는 거랑 공동 분양 대상이 되겠다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권리를 앞에서 법 77조에서는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신축하거나 이런 경우 이거를 아파트 한 채 주겠다고 한 건가요? 법에서는 그게 아니죠. 한 채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조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뒤에 조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상충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우리처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의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법에서는 인정 자체 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조례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그래도 11명이 가지고 있다 한 채만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법 조례에 있는 요 6번의 규정은 우리는 삭제시킵시다. 예. 우리가 서울시 의원도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 뽑아준 시의원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하고 무관하게 우리는 삭제시키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액 산정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 중개사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던 건데, 이렇게 소유권자가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 땅,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권리 기준, 내가 요 위로 향하고 싶은 이 희망 때문에 이 권리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가려고 요 물건을 이렇게 사들인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내 권리가액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권리 산정해서 제외시켜 버린다. 요 물건을 내가 사는 것까지 인정하지만 내 권리가액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빼버린다. 그래서 이건 내 민법상의 자타는 맞지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권리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적어놨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인 경우는 요것도 지금 하나의 대지범이잖아요. 요거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재개발, 특히나 한남동, 성수동, 부가현, 가재울, 은평은 이제 지났네요. 수색, 증산, 이런 지역들 갈 때요. 물건을 딱 봤더니 소유자가 자기 권리라고 딱 팔아요. 딱 파는데 물건이 그냥 딱 온전하게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에 있는 물건들을 다 하나하나 훑어봐서 요 물건들 중에서 어떤 물건이 언제 매입됐는지, 어떤 물건이 언제 매입돼서 요거는 불산입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어려워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터지고 있다. 왜 안 터지고 있느냐? 거기가 관리처분이 나야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 밝혀지는데, 관리처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냐고요.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나는 건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현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더라. 너무도 많이 봤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불행하게도 사전 상담이 없고 다 사후 상담이에요. 제가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고요. 제가 이런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안 준대요. 어떡할래요? 저한테 상담료는 내고 저는 해결책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양 대상 규정을 꼼꼼하게 봐서, 그래서 분양 대상에 문제가 없는 것들만 고르자. 조합원이 되면 이제 이런 표를 받게 돼요. 나중에 이것도 하나하나 제가 다 짚어 드릴 건데, 이런 표를 받으면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면 되게 위험한 거냐, 어떤 게 들어가면 되게 위험한 거냐면, 조합원 번호가 이제 1, 1-1, 1-2 이런 경우가 위험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여러 명이, 물론 조합원 번호 관리 체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 조합에 따라서는 공동 분양 대상자들을 다시1-2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역서는 각자 날라가지만 그 여러 명이 공동 분양 사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딱 이런 게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물건은 나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또 내 가족하고 물건은 여러 개지만 아파트를 한 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이 다 권리가액이 합해져서 요 점유 국군이 면적까지 합해져 가지고 요 권리가액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권리가액의 비율을 곱해지면 그럼 그때서야 이제 분양 기준가액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전혀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사들여서 여기에 껴 넣었다, 요 안에 이렇게 껴 넣은 것들은 요 권리가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떨어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청산 예정 내역서에 별도로 표현을 해서, 이거는 그냥 아파트 배정 기준에 쓰이지 않고 당신은 이 땅을 억지로 산 거니까 합산시키지 않고 그냥 청산시키겠습니다. 돈으로 주겠습니다. 당신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돈으로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이거는 바꿔서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분양 대상에 대해서 딱 반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반한 거를 기초적으로 해서 이제 주택인 경우는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 근세인 경우는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다세대면 뭘 주의해서 봐야 되느냐, 다세대인데 그럼 날짜 기준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또 보게 될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수업할 때는 이제 이런 거 조심하라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런 걸 볼 때 법령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